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겨울에 접어드는 길목에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하통로를 통해서 깜깜이 출두를 한 뒤 8시간에 걸친 조사 시간 동안 내내 묵비권을 행사를 해서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는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이 검찰을 거의 해체하는 수준의 검찰 개혁안을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진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조국이 검찰에 비공개로 깜깜이 출두를 해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전에 조국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행태를 했거든요. 그 저 양반의 전형적인 이 스타일이라든지 이게 뭐냐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뭐 흔히 뭐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만은 나는 남한테 말할 자격이 있고 남들은 나한테 비난할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정말 그 이중적 행태를 그대로 들여다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명색이, 완전 예. 이중인 격자예요. 예, 이 나라에 말이죠. 그래도 지식인 아닙니까? 최고 지식인을 자처해 왔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죠. 뿐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가치 기준을 자기가 설정하듯이 예. 자기가 이 정의의 기준이고 뭐 정직의 기준이고 뭐 이렇게 하듯이 행세했거든. 그러니까 막상 자기가 그 일을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뭐 예. 참 대단해요. 그게 성실한 거예요. 뭐냐면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 대단하지. 그런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SNS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빗대서 조국의 SNS 그걸 조만 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보면 없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사람이 뭐 지난 10년 동안이니까 15,000건인가 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SNS에. 그러니까 뭐 안 올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니까 그 3월 11일 그러니까 17년 3월 10일이었죠. 그 현재 판결 난 날, 결정 난 날. 그날도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누구하고 인터뷰를 하던데요. 아마 그 결정 나고 직후였을 거예요. 하는데 보니까 박근혜 이제는 뭐 대통령 아니다. 뭐 빨리 집에서 나와야지 안 그러면 숙박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고만장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짐 쌀 시간도 주지도 않고 바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했던 그 조국 그 당당함이 어디 가고 말이죠. 깨지하게 옛날에 자기가 어제 어디 몰래 보니까 출두하고. 예, 어제 어디 보니까 누가 카톡으로 보냈는데 보니까 만화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모습이 하나는 전번에 왜 그 지방청 다니면서 뭐 한다고 다녔잖아요. 예, 검사 대화 한다고 다녔을 때는 검사들 앉아고 자기가 막 떠는 거예요. 네. 그래 검사들은 앉아가 듣고 있는데 이제 또 똑같은 장면이야. 그 다음에 자기는 입에다가 이래가지고 X 해가지고 마스크 끼고 이제 상대방이 묻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지금 와서 자기 문제에서는 그렇게 비겁하게 해요. 참. 그런데 검찰로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한 번 조사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뭐 몇 차례 더 부르지 않겠습니까? 계속 묵비권 행사할까요? 체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보니까 저 사람 작정을 했나요? 작정한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묵비권으로 나가겠다 이랬는데 검찰도 뭐 답답할 거 없죠. 왜? 그거 자체가 진술 조사 아닙니까? 물론 진술 조사죠. 그거 자체도. 자체니까 그 재판관이 그거 보고 무슨 그 배경을 모르겠어요. 예? 재판관이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애초에는 이 현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당시의 그 민정수석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법무부 장관 이를 동안에는
이제 이 검찰을 이제 우리 손에 쥐고 예, 그러다가 그러려고 그랬죠. 뭐 사법부는 우리하고 굉장히 좋은 공조관계, 심지어 상하관계까지 돼 있으니까 앞으로 걱정할 거 없다 이래냈는데 윤석열 선생이 저런 식으로 튀어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는 포기하되 아직도 믿을 곳은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편이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무기권 행사해가지고 여기만 벗어나면 이 허들만 다 뛰어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우호 세력인 사법부가 기다리는 이런 식의 판단 아니겠죠? 뭐 그렇게 저도 판단을 했으라고 봅니다. 지금 김명수 사법부는 대통령 지휘를 받는 행정부 산하의 무슨 부, 그냥 뭐 법무부, 무슨 보건복지부 하듯이 사법부 하나의 행정기관 비슷하게 되어가 있어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 명색이 대법원장이 껴져야게 거기 자기 집 인테리어 바꾼다고 4억 7천인가 유용해 갖고 써서 아방궁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껴져장 쪼잔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참. 그래도 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제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 내 뭐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별개로 정말 양식 있는 그런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재판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진영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렇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범법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예. 바로 그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그렇죠. 뭡니까? 거기서 풀려나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전 장관 뭘 명심해야 되냐면 우리 편 저쪽 편 그 문제가 아니다. 조국 그렇죠. 전 장관이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인식은 분명히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사회가 말이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구속 여부를 놓고도 뭐 부부관계는니까 그렇게 동시 구속은 전례가 많지는 않다. 뭐 그래갖고 불구속 얘기가 나오는데 구속이나 불구속이냐 여부도 무슨 관계가 어떠냐 그건 사적인 문제이고 예.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구속과 불구속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물죄 수수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은 그 민정수석 당시에 수석 당시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예. 있다가 얼마 전에 퇴직한 사람 있잖아요. 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었거든요. 지난 2월에 예.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여기저기서 그 워낙 힘이 세니까 이 뇌물 비슷한 것을 받아가지고 감찰을 했는데 조국 수석한테 보고 오니까 간다. 그래갖고 윗선무마. 이것도 사실은 큰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도 앞으로 뭐지 지금 유재수도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뭐 밝혀지겠죠. 밝혀졌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커넥션이라면 예, 범죄 커넥션, 불법의 커넥션 아니면 권력형 비리 커넥션이라면 이건 정말 국가적인 문제예요. 전 정부적인 문제예요. 그게 뭐 신라전이다 여러 얘기들이 예. 지금 나오고 있지 나오고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나는 모르겠다 할 일이 아니에요. 왜? 문 대통령이 나는 모르겠다 할 분 같으면 지금까지 누구예요?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비호할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예. 그러니까 자신이 몰랐다면 비호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알았다면 이건 문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문 대통령도 정권을 명운을 걸고 말이죠. 이거는 오히려 앞장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검찰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 예.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까지도 격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권을 싹 뺏어버리고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보고를 해라 법무장관한테. 예.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개혁을 핑계로 해서 지난 8일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한테
그런 취지의 그런 보고를 지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력형 비리 이런 수사도 이제는 뭐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조국 수사 같은 것은 이제 아예 생각도 못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고쳐가지고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검찰청장도 수사가 들어갈 경우 사전 보고를 법무장관에게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말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직접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 산하의 기관이지만은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하나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다 누구를 두느냐 이제 법무장관을 두고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은 어디 갑니까? 예, 그렇죠.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다음에 중립성, 독립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과정 일일이 과정까지도 보고해야 된다면 야 오늘 어떻게 돼서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과정을 수사 자체를 지금 법무장관이 지휘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사,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 기소 이런 단계별로 다 보고를 해야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이 누가 됐냐면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하라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예, 검찰총장하고 이제 검찰총장은 그 산하에 지휘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것 그 하위 규정이 무슨 령이라든지 규칙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해가지고 밑에 하위 규정인 이 규칙이라든지 령 이런 거 가지고 왜 법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아까 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에 맞지 않았던 독재의 한 양상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청 법만 하더라도 개개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수사의 보안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독립성 뭐 이런 중립성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는 완전 시행령 정부라는 거예요. 이게 국기문란 아닙니까?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행령이 좀 더 가다 보면 시행령 정부 좀 가다 보면 규칙 정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정부 말도 안 듣고 이제 밑에서 각 단위 기관별로 지들이 규칙 만들어서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문 대통령이 뭘 착각하냐면 야 지금 가만 보니까 윤석열이가 골치 아파.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믿어. 근데 지금 법무장관도 없어요 사실은. 뭐 차관하죠. 또 법무장관이 어떤 분이 와갖고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한테 또 우리 윤 총장님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뭐 이렇게 믿으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또 법무장관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는 바로 거예요. 그거예요. 뭘 착각하냐면 윤석열이는 안 되겠지만은 다른 법무부 장관 오면 이 친구는 영원히 나의 수족이 될 거. 천만의 말씀이 사람이 다 법무장관까지 될 정도면 머리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역사의 평가를 예. 다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을 정말 착각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부가 장악되느냐 이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문재인 대통령 이 그러는지 그 옆에서 누가 그렇게 코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 왜? 지금 이미 절반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제 예.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총선에서 설령 민주당이 대승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예? 사실은 그걸 지나갔죠. 알아야지. 예.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뭐든지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천만 그게 만약에 뒤집어져서 오히려 자기한테 그 창끝이 겨눠질 때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번에 보고한 것 중에서 이제 검찰에서 더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사실상 전면 폐지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반부패 수사부 1, 2부 그것도 4개인데 2개로 줄이고 대구 광주에 있는 반부패 수사부 외에 나머지 공안부, 외사부, 강력부, 금융부 뭐 이런 것들 싹 없애라는 게 41곳을. 예.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해체되는 거고 이제 기소만 하라는 거죠. 근데 네. 기소 너 혼자만 하는 거 아니야. 공수처도 기소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너 잘난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저 엄청난 규모의 그 검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축소하고 이제 그러면 사법 이제 요즘 이제 로스쿨이죠. 예. 그럼 검사 임용도 이제 당분간은 안 해야 되겠네. 검사 필요 무슨 필요 없죠. 아닙니까? 예. 이제 뭐 공판이나 뭐 일부 형사 사건이나 다루면 할 필요가 없죠. 뭐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권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하고.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서 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지금 경찰한테 자칫하면 공룡경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경찰국가가 되는 거예요. 예. 수사권, 정보권 모든 것을 경찰이 쥐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마 한 20여만 명도 넘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통제하냐 이거야. 지금 그래도 검찰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다 고시패서 경찰의 수준이 그런 정도 됩니까? 우리 경찰이 미국의 FBI 수준이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흔히 하는 말로 붕어가 뭐 기억력이 삼초간다 했습니까? 뭐 그래요. 그런 아니라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기억력이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자유당 때 그 독재한다 했을 때 왜 독재한다 했습니까? 경찰국가였죠. 경찰국가였죠. 예. 그 바람에 그런데 야 검찰이 여기 저 만만찮아. 검찰이 자꾸 나한테 보니까 벗어나려고 하고 이러니까 검찰 안 되겠어. 경찰 너 해 이러거든. 그럼 검찰은 말 잘 들어요? 경찰은 물론 뭐 대통령 한 사람한테 아부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저 국민에 대해서는 적폐를 쌓아갈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정부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 그 경찰의 능력을 인정 못해서가 아니고요. 경찰은 여전히 아직도 그 정도의 훈련은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기간을 두고 한 10년이면 10년 동안 이렇게 서서히 옮긴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장 야 어제 내가 이야기했지 오늘 빨리 해. 이런 식의 이게 행정입니까 도대체? 뭐 과거는 많이 경찰의 수사라든가 인권 수사 이런 부분도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춘재 사건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8차 화성 사건. 경찰이 생 사람을 고문해 가지고 20년인가 살았다든가. 사실 우리도 일선 경찰서 출입을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뭐 인권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무조건 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뭐 그래가지고 자백 받아가지고 넘기고 그런 애들이 뭐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개선됐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덜 돼 있단 말이죠. 네. 무슨 얘기는 요즘 경찰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믿지 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경찰대학도 있고 하니까 뭐 충분히 공부는 했으려고 보지만은 그러나 다른 분야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생소한 분야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의 고유 영역을 이제 그거를 경찰이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면 충분히 트레이닝하는 기간은 둬야죠. 지금 어떻게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행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이 직접 수사의 범위를 좀 줄이는 것은 맞아요. 방향 자체는. 그동안 검찰이 너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휘둘러 온 결과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완전 해체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조국 수사 내가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운다는 격이 대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는 뭐 말만 나오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회복. 맨날 이런데 지금 민주회복이 아니라 독재회복, 권위주의 회복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식의 뭐 권력의 그 행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런 걸 바로 독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권위주의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들은 시침 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리한 이야기는 아무리 국민들이 따지고 물어도 말 안 해요. 그 조국하고 비슷해. 뭐 묵비권이야 무조건. 대통령 막 따졌을 때 대통령 대답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경제 지금 안 돼갑니다. 이러니까 돌아서서 경제 잘 되고 있어요. 이러거든. 가족 얘기들. 그러니까 문다혜 씨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거기는 경호원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이 들어갔으면 왜 가 있는지 그건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나라다운 나라에서 왜 그 다른 외국으로 가버려? 그건 그렇고 요즘에는 또 저는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세무 비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거는 보도랄까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야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근데 왜냐면 뭐 그 자체 가지고는 그 자신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뭐 아닌 걸로 이제 본인이.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청와대도 다른 일 같으면 쌍지병이 들고 나서는데 무슨 대통령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은 그런 너무 가짜뉴스는 엄벌을 하겠다든지 뭐 어떻게 아니라든지 뭐 한마디로는 이해하는데 딱 입 다물고 있어요. 묵비권 행사에. 모든 거는요, 어떤 의혹인데 모든 것은 본래 어디서 시작되는 원천은 자기 자신이에요. 스스로 그런 의혹의 여지를 만드니까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뭐 하냐면 옛날에 저 청와대에 있으면서 말이지 나이를 71살인가 고쳐가지고 북한에 기어이 갔다든지, 예? 거기 아들까지 데려갔다가 입국장에서도 한참 실랑이를 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왜 유난히 김정은한테 그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자꾸 이러니까 저 사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또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되는 문제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정부가 중요한 어떤 정책 사항을 결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 또 국민 여론, 공청회 뭐 이런 것도 또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뭐 보도 무슨 사건 뭐 검찰청 출입 제한한다 해갖고 큰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또 쓱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중요한 검찰과 관련된 문제라면 대검과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일날 보고오고 12일날이나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윤석열이가 알아보라는 모양이요. 그때서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패싱이죠. 근데 완전 패싱이죠. 검찰 개혁을 하는데 검찰청을 배제하고 검찰 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꿔 말하면 이 대통령이 검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너는 가만 엎드려 있어. 우리가 네. 다 결정해 줄 테니까. 예. 네 운명은 내 손에 있어. 이 말인데 어떻게 아무리 법무부 요즘 장관 놓고 차관이 지금 그 대행을 하는데 이 김호수 차관입니까? 예. 이 사람 해도 넘어지. 검찰은 자기 동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딴 것도 아니고 검찰청 이걸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검찰 조직 전체를 아주 그냥 완전 그러면 엎어버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논의는 해야죠. 그래서 김호사 차관인가? 그 사람도 본인 스스로 어떤 선배 검찰총장한테 제가 요새는 매검노가 됐습니다.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을 매국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검찰 출신인데 검찰 내에서 나를 매검노라고 한다. 검찰 팔아먹은 뭐 그 사람으로 이렇게 매검노라고 한다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아니 뭐 그렇더라도 매검노가 되더라도 말이죠. 검찰한테 사전에 그러니까. 진지하게 논의는 뭐 못하더라도 그 애초에 알려주기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당연하죠. 이런 패싱이 어디 있어? 참 왜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뭐 이런 수사와는 다른 얘기인데 뭐 안 짚고 넘어가기가 또 따로 뭐 이렇게 다룰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어느 유튜브도 안 달았는데 제가 달았어요. 예. 그 SN그룹의 우호연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문재인 예. 동생 이낙연 총리 동생 두 사람 다 스카우트 해갖고 특채해갖고 한 사람은 선장 한 사람은 사장 시켜놓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의혹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달았는데 그때는 큰 반향을 못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34단 무슨 명예사단장인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뭐 좀 군 지원해주고 그러면은 그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기업인가 뭐 이렇게 우호 관계를 맺는 자매계는 비슷한 걸 맺는데 그건 좋아요. 기업에서 그런 사회적 봉사를 하고 군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이분이 1년 뭐 명예사단장 취임했다 해갖고 가가지고 들었죠. 언론 보도로 하도 났으니까 소장 계급장 달고 1000여 명 군 모아놓고 사열도 오고 뭐 훈시도 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군을 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사지를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거기다가 뭐 다 보낸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종전의 그런 우리 상식으로 보면 감사패 주잖아요. 감사패 네, 감사패 주죠. 그것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네, 더 뭐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 해가지고 우리 군 장병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기 부대장한테는 당연히 사율도 받고 인사도 하고 경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민간인을 와가지고 그것도 군복 입혀가지고 그것도 투스타 딱 입혀가지고 우 회장입니까? 우 사장입니까? 여튼 회장이에요 회장.
그 사람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 거기 정권 어딘데 거기 가가지고 그 짓을 해요. 이 정권 들어서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과거에 뭐 한 45, 6위권에 있다가 지금 35위권 준재벌로 커버렸어요. 그 사람도 정말 철이 없는 건지 정신 아니면 기고만장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디 그 대한민국을 지킨 신성한 그 군 부대에 가서 예?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 부대장도 말이 그렇죠. 우리도 우리 고교상 우리도 자주 가봤잖아요. 네. 예? 근데 군이 저런 식으로 완전히 스스로 자존심 무너뜨리고 군복의 명예를 훼손을. 예?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되죠. 과거에 이 장군들 우리가 엑스별이라고 그랬는데 예. 요새 장군들은 무슨 별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도 없고 그냥 권력자라고 하면은 찰찰찰찰 기고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청와대 행정관이 나오라니까 쪼르르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군의 위상이 명예와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통탄할 일이에요. 저도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만 그래도 육군 병장에 자존심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회 척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수석회의하면서 야 놀랬지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정도로 장군 치는 거는 대통령의 힘으로도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거든. 그런데 이 문정권 들어와서는 장군을 그냥 저 바둑 판 위에 그 바둑 돌 놓는 것보다 더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장군들이 거기서 살살살살 기니까 아주 이제 재미를 낸 거지. 그 장군만 참 대통령만 그렇게 합니까? 그 밑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관이라는 녀석들까지 앉아가지고 장군을 우습게 하면 장군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그게 국방이 제대로 되는 나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또 좋다고 국방일보에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군의 인식 참 완전 우리 군대 말로 군기가 쏙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왜 그랬을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청와대나 뭐 누구 보라고 그랬겠죠. 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을 잘 대접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지어버는 회장 이렇게 잘 모시니까 좀 이해 좀 알아주세요. 그거 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홍보한 거지 그렇게. 그런 셈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일방통행 국정, 민심 외면 국정에서 일대 전환을 기대를 했는데요. 하는 것을 보면은 안면 몰수를 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